안녕하세요. 2D 패션 디자인 임자람입니다. 네, 우리가 15일 날 수요일이 선거였죠. 그날, 왜 오늘 수업 안 해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거였기 때문에 빨간 날 휴강이었고요. 대신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연달아 이틀을 보강을 했었죠. 3월에도 휴강한 날들이 있어서 그 날짜까지 함께 보강을 하느라 이틀이 연달아 잡혔고요. 정확한 스케줄은 제가 출석 게시물에 2D 패션 디자인 1학기 스케줄 이렇게 해서 파일을 올려뒀으니까 날짜 꼭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8일 토요일에 펜툴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펜툴에 이어서 달 머리띠 쪼갰던 거 있죠. 그리고 파일, 기울여서 파일 합쳤던 거, 유나잇과 디바이드 기능이 있었던 패스파인더를 오늘 자세하게 나가볼 거고요. 그리고 메뉴바 이펙트에서 도형을 변형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이펙트, 그리고 도식화에서 제가 펜툴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펜툴만큼 중요한 패턴 기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이너로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패턴 디자인, 그리고 뭐 텍스타일 디자인, 패턴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패턴 꼼꼼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4주차 영상 모두 꼼꼼히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4주차 파일을 제가 웹하드에서 미리 받아뒀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웹하드 들어가셔서 4주차 패스파인더 이펙트 패턴 파일 받아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곧장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이 열리고 있어요. 네, No 해주시면 되고요. Done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미리 아트보드 확장시켜서 준비를 해뒀어요. 그러면 우리는 패스파인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패스파인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는 패널이 필요하고요. 요거 모양 본 적 있죠? 우리 다들. 눌러봤어요. 요거 유나잇은. 패널을 열려면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펑션 키 F9번이었고 메뉴로 들어갈 친구들은 메뉴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눌러서 열었어요. 이렇게 열렸죠. 자, 이거는 원래 그 두 줄이에요. 쇼 옵션이 없어요.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줄, 여기 쉐이프 모드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 줄, 요거 4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제가 적어드렸죠. 얘는 유나잇이에요. 도형 두 개가 합쳐진 모양. 겹쳐진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고요. 상단에 있는 도형의 색상으로 합쳐져요. 얘랑 얘, 노란 사각형, 핑크 사각형을 더하면 이렇게 된대요. 상단에 있는 게 노란색이죠. 그래서 합쳐지는 애까지 노랗게 된다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두 개를 전체 선택 툴로 잡아서요. 미리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얘들은 안 잡혀요. 제가 막아놔서. 이것만 잡히고요. 유나잇 눌러주시면 상단에 있던 노란색으로 합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마이너스 프론트. 앞에 있는 게 프론트가 마이너스 된다 라는 거예요. 프론트가 마이너스 된다. 상단에 있는 도형이 마이너스 됩니다. 자, 해볼게요. 두 개를 같이 잡고 띵 눌러주시면 상단에 있던 도형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인터섹트. 겹쳐진 부분만 남게 됩니다. 여기 요만큼이 겹쳐져 있었겠죠. 두 개를 전체 선택 툴로 잡아주시고요. 인터섹트 해주시면 겹쳐진 부분만 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겹쳐진 데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능, Exclude라는 기능이에요. 이거 우리 포토샵에서 펜 툴로 눕기 따실 때 상단의 옵션 바를 Exclude로 놓고 따면 속에 있는 것까지 한 번에 겹쳐 있는 것까지 빼실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 익스클루드예요. 겹쳐진 데만 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도형 두 개를 중복 선택하고 익스클루드 클릭.
네, 가운데 겹쳐진 부분이 사라지면서 색깔은 상단에 있는 컬러로 똑같이 노란색이 됐습니다. 이게 쉐이프 모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패스파인더 볼 건데요. 패스파인더는 총 6개. 우리 이거 눌러봤었죠? 디바이드. 자, 여기서부터 또 볼게요. 디바이드는요. 얘들을 가지고 누르시면 전부 다 분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디바이드를 누르면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그룹하고 선택 해제 하셔야 이렇게 따로따로 뗄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연두색이랑 주황색 두 개를 잡고 디바이드 하고 그룹이니까 언그룹을 눌러주시고, 제가 언두 아니라고 했어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디바이드 안 했던 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언그룹 바탕 클릭하거나 컨트롤 쉬프트 A 하거나 선택 해제 하셨으면 떼보시면 조각조각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를 겹쳐놓고 머리띠하고 달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 놓은 다음에 겹쳐놓고 디바이드, 언그룹, 선택 해제해서 이렇게 만들고 얘는 저 습관적으로 컨트롤 T 했어요. 저거 컨트롤 T 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포토샵에서 컨트롤 T 했었죠? 이렇게 해서 사용했었죠. 이게 디바이드였고요. 그 다음은 트림. 트림은요, 보이는 대로 잘려요. 제일 우리랑 좀 익숙한 툴일 거예요. 이대로 잡고요. 트림. 얘도 언그룹 선택 해제. 그러면 보이는 대로 잘려져요. 여기가 원래는 떨어져 있어야 되죠. 디바이드였다면. 근데 알아서 붙었어요. 트림은 모든 도형이 이렇게 겹쳐진 대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팁이라고 적어놨죠. 밑에가 멋지예요. 멋지 한번 볼게요. 자, 멋지는요. 두 개일 때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헷갈린 것 같아요. 눌러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멋지를 이렇게 잡고요. 세 번째 누르면요. 언그룹 선택 해제. 어라, 트림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쵸? 그래서 멋지는요. 도형이 3개 이상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2개일 때는 트림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보이는 대로 분리해주는 기능이라서.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멋지, 언그룹, 해제.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분리돼요. 그런데 분리되면서 같은 색상, 동그라미랑 사각형이었죠. 같은 색상끼리는 합쳐지는 기능이에요. 유닛은요, 겹쳐진 도형이 다른 색상이어도 합쳐졌죠. 멋지는 같은 색상의 도형일 때만 합쳐져요. 그리고 트림은 보여지는 대로 분리되는데요. 멋지는 분리되면서 같은 색상은 합쳐지면서 분리가 돼요. 비슷비슷하죠, 말이. 근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그 차이를 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지 않고.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눌러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크롭. 크롭은요, 겹쳐진 부분, 요렇게 남게 돼요. 겹쳐진 부분이 남는데 하단 색상, 밑에 깔린 게 연두색이죠. 그래서 연두색으로 남게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크롭 눌러주시면요. 어라, 연두색 하단이 남았는데 뭔가 투명한 애까지 바운딩 박스가 같이 잡혔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겹쳐진 부분 상단 패스 선만 남는다고 했죠. 이 패스가요. 그냥 봤을 땐 안 보여요. 눌러보시면 언그룹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필 컬러도 없고 스트로크 컬러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헷갈리니까. 이런 거. 이 모양의 도형이 필 컬러도 없고 스트로크 컬러도 없는 상태로 남게 된 거예요. 잘 안 써요. 뭐 이게 필요하다면 디바이드가 더 수월했겠어요. 디바이드에서 여기는 잘라버리면 되니까. 지우면 되니까.
사실 패스파인더 기능 6개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디바이드고요. 나머지 사실 모르더라도 이거랑 이거만 알면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있는 기능들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따가 못 외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랑 얘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롬 넘어가고 5번째 거 아웃라인 볼게요. 자, 아웃라인은요, 말 그대로 외곽선만 남고 다 분리되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아시겠죠? 전체 선택 툴로 2개 잡고 아웃라인 클릭하고 언그룹하고 선택 해제. 패스파인더 2번째 줄에 있는 여기 6개는요, 전부 다 누르고 나면 그룹으로 묶이니까요. 꼭 언그룹 선택 해제 하신 다음에 분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외곽선만 남는 거예요. 잘 안 쓰겠죠, 당연히.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고요. 6번째, 마이너스 백. 백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예요. 하단에 있는 도형이 사라져요. 2개를 잡고 마이너스 백. 그냥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뭐 언그룹 하실 것도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요, 저는 이거 다 못 외우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거랑 이걸로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쉐이프 모드에서는 유나이트 첫 번째 거, 패스파인더에서는 디바이드 첫 번째 거 2개만 하시면 뒤에 있는 거 사실 모르시더라도 작업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멋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각형이 있었고 또 이런 사각형이 있었고 동그라미가 있었죠.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멋지를 눌러야 될지 트림일지 뭘지 기억이 안 난다. 앞으로도 뭘 만들든 간에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무조건 다 잡고 디바이드 먼저 하세요. 언그룹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버릴 거부터 버려요.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죠. 지금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있던 걸 지금 하나 띵 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조각 4개를요. 다시 유나이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멋지하고, 그쵸?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디바이드 하시고요. 버릴 거 버리고 합쳐야 되는 거는 유나이트 해주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 뭘 눌러야 된다, 모르시면 디바이드 먼저 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뭐 한 2-3개 겹쳐 있으니까 좀 생각하면 마이너스 프론트인가? 트림인가? 하실 수 있는데 고급 과정으로 갈수록 막 도형 7개, 8개 겹쳐버리면 생각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럴 땐 무조건 디바이드하고 언그룹해서 선택 해제하고 필요 없는 것부터 삭제를 하시고 남는 거를 유나이트로 합쳐주세요. 그룹하지 마시고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룹해야 할 때는 그룹을 하시고요. 이렇게 같은 색상일 경우에 도형이 하나여야 할 때는 유나이트이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징어랑 컵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징어는 친절하게 이렇게 써있죠. 작은 세모, 큰 세모, 다리가 8개 해주시면 오징어. 한번 그려볼게요. 폴리곤 툴. 드래그하면서 방향키 아래 쉬프트 눌러서 반듯하게 전체 선택 툴로 살짝 납작하게 눌러주고요. 이거는 부분 선택 툴로 이것만 가지고 조절하셔도 가능하죠. 저는 그냥 곧장 전체 선택 툴로 한 거고요. 다시 Alt 눌러서 전체 선택 툴로 카피를 했고요. 사이즈 살짝 키워서 기다랗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삐뚤게 있더라도 우리는 얼라인 가셔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패스파인더랑 얼라인을 이렇게 세트로 같이 열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정렬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오징어 모양 좀 다듬었고 다리 8개. 자, 이거 다리 8개는 라운드 사각형이에요. 라운드 사각형으로 하나,
Alt Shift 2개,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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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8개 만들었으면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얘를 먼저 유나잇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로. 왜냐면요.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있으면요. 제가 색을 몇 개만 바꿔 놓을게요. 설명을 위해서. 얘 따로 지금 얘 따로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삐뚤게 있었다 치고 가운데 정렬을 하려고 이렇게 놓고서 얼라인을 누르면 지금 다리가 8개의 도형이잖아요. 중심선 가운데 점 앵커가 요 센터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도형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얘들도 가운데 정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처음부터 그룹이었다면 한 개죠. 그럼 1, 2, 3, 3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고요. 이거 제가 아까 유나잇 해도 된다고 했는데 유나잇을 해버리면 도형이 다 하나가 되면서 다리 색깔은 다 똑같아야 되죠. 도형이 한 개니까. 이게 바꾸면 한 개로 싹 바뀌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다리색을 다 따로 하고 싶으시면 그룹이고요. 다리가 다 똑같아도 되면, 이런 상태여도 되면 유나잇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정렬하신 다음에 유나잇해서 맞춰서 센터 이걸로 맞추신 다음에 유나잇 해주시면 오징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선으로 하면 안 돼요? 선으로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껍게 한 다음에 라운드 캡 씌우면 똑같잖아요. 네, 모양은 똑같죠. 근데요, 볼게요. 이만큼만 할게요, 다리. 얘는 선이고 얘는 면이죠. 눌러보시면 얘는 스트로크 컬러고 몸통은 필 컬러예요. 유나잇은 속성을 합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스트로크 컬러와 필 컬러이기 때문에 얘들을 자꾸 합치면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선이 아니라 면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도 혹시나 저는 이게 모양이 너무 잘 그려져서 벌써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죠. 선을 면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선들을 잡고요. 메뉴바 오브젝트 보시면요. 여기 패스라고 있어요. 패스에서 이거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바꿔주시면 선의 외곽선으로 잡히게 됩니다. 차이 한번 볼까요? 컨트롤 Y를 해보시면 이렇게 도형들의 외곽선만 보실 수 있어요. 가끔 창이 이렇게 됐다고 저 막 손들어서 불러서 저 일러스트 갑자기 고장났어요. 뭐 그래픽카드 깨졌나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컨트롤 Y 잘못 누르신 거예요. 저 또 컨트롤 T 눌렀어요. T 옆에 Y 있어서. 컨트롤 Y를 누르면 외곽선 보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렸던 거를요 잡고요.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주시면 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잡고 유나잇으로 합쳐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컵으로 할게요. 컵. 라운드 사각형이 필요하네요. 라운드 사각형으로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조절해서 어느 정도 맞췄으면 프리 트랜스폼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을 꾹 클릭하면서 손가락 힘 빼지 마시고 꾹 계속 누르시면서 한 손으로는 Alt 컨트롤 Shift 3개 눌러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컵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조금만 더 벌릴게요. 내 맘이니까. 자, 그리고 동그라미 원형 툴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하나 하고 나서 여기다가 센터에서부터 Alt Shift 누르고 하나 더 그리셔도 되고 2개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그렸을 때 Ctrl C, Ctrl F 한 다음에 Alt Shift 눌러서 줄이셔도 돼요. 이런 상태로. 자, 그리고
뺄 때는 이렇게 잡고요. 마이너스 프론트. 앞에 거를 빼는 거죠. 연두색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겹치는 걸 빼는 거니까 이걸로 익스클루드로 빼셔도 되고, 대신 상단에 있는 색으로 빠지겠죠. 뭐 색이야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난 이도저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면 무조건 디바이드라고 했었죠. 왜냐? 언그룹해서 빼서 삭제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요.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럼 선으로 하면요. 스트로 컬러에만 색을 넣어서 그리신 다음에 선 두께를 원하는 만큼 맞춰주시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바꿔주셔도 되죠. 자, 일러스트는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편할 대로 내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대로 땅땅땅 진도 나갈 수 있는 대로 어떤 방법이든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2개 놓고요. 사이즈 좀만 줄일게요. 좋아. 놓고 2개 잡아서 유나잇 해주시면 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징어랑 컵 그렸는데요. 심화 예제 한번 볼게요. 도너츠 세트. 자, 이거는 패스를 잘 써주셔야겠네요. 펜툴. 한번 해볼까요? 빵 색깔을 잘 골라서 하나를 그렸고요. 그리고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Alt Shift 누르고 살짝 줄인 다음에 초콜릿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를 그리신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를 원의 센터에서부터 우리 스마트 가이드 뜨죠? 연두색 선. 센터에다 놓고 Alt Shift 눌러서 작게 다시 그려도 돼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속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죠?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아무 색깔이나 Alt Shift 누르고 하나를 더 그렸어요. 그냥 아니면은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2개로 만들고 사이즈 줄여서 색깔 변경해도 상관없죠. 왜냐?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색은 뭐여도 돼요. 자, 어떤 방법을 써서 동그라미를 3개를 만들든 만드신 다음에 다 잡고 디바이드, 언그룹, 삭제.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된 상태예요. 빵 테두리 따로 얘 따로. 자, 됐으면 그 다음 펜툴 선택해서 저는 딸기를 할래요. 딸기. 핑크로 이렇게 소스를 뿌리고 스트로크에서 두껍게 만들어서 이 앞 이렇게 했는데 바깥쪽으로 버려주셔야죠. 근데 이거는요 선이죠. 선을 면에다 놓고 디바이드를 하면 이걸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칼선이 되어버려서 이 모양대로 잘리게 돼요. 쟤는 칼선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느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주세요. 그럼 면이 됐죠, 이제. 다 면으로 만드셨으면 그때 디바이드 하세요. 그리고 언그룹해서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는 삭제. 자, 그리고 이 안쪽에요. 이런 애들이 더 있어요. 속에 색을 한번 채워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얘랑 얘도 공간이 분리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핑크는 제가 좀 전에 여기 양쪽 끝에 떼면서 갖다 버렸죠. 이거. 이대로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이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빈 패스가 생긴 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빈 패스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삭제를 해주셔야 이런 도너츠가 되고 얘는 그룹으로 묶어두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패스로 쓰시면 안 되고 꼭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바꿔서 사용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색을 쓸 거니까 해놓고 자,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크림이 흐른 것처럼 칼선 내주셔야 되네요. 펜으로 그려야 되겠죠? 얘는 크림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맘대로 모양을 내주세요. 저처럼 막 이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칼선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디바이드죠. 원그룹 하면 이런 상태. 얘만 색을 크림치즈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거죠. 얘는 면을 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했고 얘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요 찍찍찍 뿌린 거 얘는 연필이에요. 연필도 펜툴이랑 마찬가지로 패스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찍찍찍찍찍찍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늘색도 할래. 이상한 거 집착하죠. 이렇게 좋아. 네, 이렇게 하나 또 그렸고요. 이거는 그럼 쉽게 써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속에 뭐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알트 쉬프트로 줄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세로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2개 잡아서 디바이드 한 다음에 언그룹을 해서 얘를 삭제해도 되고 아니면 곧장 마이너스 프론트해서 빼셔도 됐죠? 자, 그러면 또 뿌려볼까? 이거를 연필로 안 보여. 상관없어. 또 할 거니까. 주황색. 밝은 색으로 해야 보일 것 같아요. 빵색이. 좋아. 됐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연두색도 할래. 된 것 같아요. 좋아. 하늘색까지만 할게요. 저 분홍색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겹쳐버려야겠어. 비어있는 것 같아. 좋아. 응? 네, 됐고요. 이거. 자, 이거는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라고 하면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 생각해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그동안 뭐 못한 거 저 지금 돌아다닐 테니까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고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거의. 근데 이거 이제 해봐야지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걸 돌리더라고. 회전툴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빨간끼리 합쳐지지를 않았죠.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를 잡고 먼저 돌리는 거예요. 얘를 회전 툴 선택해서 Alt 누르고 허공 찍은 다음에 45도로 카피해서 딩딩딩딩 돌린 다음에요. 이거를 유나잇으로 합쳐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살짝 줄이면 완성이죠?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바꿔야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도넛 세트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 예쁘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얘를 좀 생각하면 그리실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꽃 모양부터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쉬운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만들어서 회전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앵커 포인트 툴은 클릭하면 핸들이 사라지고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이에요. 드래그하면 핸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곡선이 되고요. 클릭하면 핸들이 없어지면서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펜툴로 그려놓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해놓고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찍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겹치신 다음에 두 개를 중복 선택을 하고요. 디바이드, 언그룹, 선택 해제, 빼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만들어놔서 겹쳐진 것만 남도록 인터섹트 해주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이 모양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색깔은 하고 싶은 대로 스트로크 컬러는 안 쓰는 게 예쁘고요. 이제 이거 해볼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F, Alt Shift로 줄이고요. 두 개 중복 선택해서 원라인으로 가서 아래 정렬. 그쵸? 다시 패스파인더로 가서 겹쳐진 걸 빼주시면 이거 익스클루드 나는 모르겠다. 디바이드, 언그룹 빼주세요. 이러셔도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F, Alt Shift로 줄이고 두 개 중복 선택해서 아래 정렬 해주시면 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회전하는 거예요. 두 개 중복 선택, 회전 툴 선택, 관역이 보이면 Alt 누르고 허공을 찍어주세요. 90도로 카피하시고 컨트롤 D, 컨트롤 D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뭐 90도가 아니면 얘들을 잡고 Alt 누르고 허공을 찍어서 45도 카피, 컨트롤 DDDDD 이런 식으로 오리가미 형태의 모양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디다스 모양 이것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길게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컨버트 앵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야 되네요. 그러면 회전 툴을 이용해서 꼭지보다 살짝 아래를 찍어야겠네요. 45도 카피 해주시고요. 얘들 도형 여기 딱 맞아야 되죠. 두 개 중복 선택, 아래로 정렬, 얘는 옆으로 살짝 떼주세요. Shift를 이용해서
옮겼고요. 이거 그대로 이쪽으로 반사시켜야 되겠죠. 선택하시고 반사 툴 선택하고 Alt 누른 다음에 여기 꼭지를 찍거나 중앙 센터를 찍거나 위쪽을 찍거나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한 개의 세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버티컬 체크해서 카피 해주시면 불꽃 모양이 나왔고요. 이제 3선을 그려주셔야죠. 사각형, 도형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이 작업 내용 중에서 사용 안 한 것 같은 컬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사용 안 한 것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했어요. 디바이드를 할 건데요. 디바이드, 언그룹, 그리고 이거 하나씩 다 빼야 되죠. 어느 세월에 이거를 이렇게 다 삭제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용하는 거 매직원드예요. 매직원드로 얘를 찍으면요. 이 색깔이 다 선택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얘한테서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아트보드 내에 있는 전체 중에 이 색은 다 잡혀요. 그래서 삭제를 하면 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 쓴 것 같은 이상한 색 하나를 잡아서 여기를 막 조절해서 제가 이 막대기를 그린 거예요. 잡혔으면 딜리트 해주시고요. 이제 이만큼 잡아서 유나잇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메뉴바 이펙트 여기에 있는 기능이에요.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인데요. 동그라미, 네모 얘들을 뭐 이런 반짝 모양, 꽃 모양, 회오리 모양 이런 애들로 변형시킬 수 있는 툴이에요. 이것들을 하고 나면 다양한 모양들로 간단한 일러스트들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메뉴바 이펙트에서요.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고요. 프리 디스톨트에서부터 지그재그까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리 디스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는 기능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메뉴바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서 프리 디스톨트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바운딩 박스 같기도 하고 앵커점 같기도 하죠. 그냥 밀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고 싶으시면 리셋 눌러서 찌그러뜨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찌그러뜨리시면 오케이 했을 때 모양이 변형이 돼요. 자, 그런데 여전히 얘는 잡아보면 바운딩 박스가 동그라미를 잡고 있는 거죠. 미리 보기 상태라는 거예요. 얘를 수정하고 싶으시면요. 얘는 이제 끌게요. 어피어런스라는 패널이 필요해요. 어피어런스라는 패널에서 프리디스톨트 FX라고 써있죠. 꼭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 같은 거예요. 얘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 창이 떠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로 수정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요. 이펙트 위에 이펙트가 들어가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실 때는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삭제하고 싶다, 효과를 빼고 싶을 때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 없애는 거랑 같아요. 이 FX를 쓰레기통에다가 넣어주시면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프리 디스톨트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지만 얘는 미리 보기 상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확정 짓고 싶다, 나는 동그라미대로 잡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수정할 때는 Appearance 패널, 확정할 때는 Expand Appearance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제 여기에 있던 이펙트 효과는 사라지게 돼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수정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pand appearance를 해주실 때는 꼭 신중하게,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포커인블로트 통통하게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툴인데요. 오목하게 만들면 얘가 되고요. 볼록하게 만들면 얘가 돼요. 동그라미를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고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포커 앤 블로트 눌러주시고요. 프리뷰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 딸깍 클릭해 놓고 뭐 이걸로 움직이셔도 되는데 좀 더 효과를 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딸깍 클릭해 놓고 방향키를 위로 올리세요. 그럼 스스스스스 올라가요. 플러스 되면서 이런 꽃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뿅 내려가게 되면서 동그라미를 지나서 오목한 반짝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수정할 때는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지우고 싶을 때는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확정하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러픈으로 와볼게요. 얘는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기능, 이렇게 거칠게 만드는 기능.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메뉴바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그리고 러픈으로 와보시면요. 프리뷰를 체크하고 사이즈가 커지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거칠어지고요. 절대적인 수치와 상대적인 수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하고 싶은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디테일은 많아져요. 팡팡 터지는 뭐 폭죽 모양 같은 애도 만드실 수 있고요. 개수가 적으면 단순한 형태, 개수가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스무스는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좀 씹다 뱉은 껌 같은 형태고요. 코너는 딱딱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 잘 기억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정하고 싶을 때는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러픈, 지우고 싶을 때는 FX를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확정 짓고 싶으실 때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트윅으로 가볼게요. 동그라미를 비틀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거 제가 막아놨네요.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얘는요,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트윅. 우리 이거 트랜스폼은 제가 조금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얘는 기능이 좀 복잡해서 설명드릴 게 많아서 따로 뺐어요. 트윅 프리뷰 체크하시면요. 가로로 비틀어주는 기능, 세로로 비틀어주는 기능. 자, 그래서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뭐 맘대로 눈으로 보시면서 자유롭게 변형해서 쓰시면 되고, 이거 이상한데 어디다 써요? 패턴 만들 때 써요. 되게 믹스된 것 같은 우리 텍스타일 디자인 할 때 있죠. 그럴 때 종종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어피어런스 패널, 지우고 싶을 때는 FX를 쓰레기통에, 확정하고 싶으실 때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로 해주시면 되시고, 트위스트는요, 네모예요. 자, 왜 동그라미로 계속 보다가 네모로 보나요? 돌릴 거예요. 뱅글뱅글. 근데 원은 아무리 돌려도 원이죠. 그래서 모양을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없어요. 트위스트 회전해야 되니까 일단 네모로 요 꼭지점들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선택하셨으면 메뉴바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서 트위스트 프리뷰 체크하시고 얘를 눌러보세요.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죠. 자, 저게 동그라미면 아무리 돌아도 동그라미라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뱅글 돌려줄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은 사각형이라서 회오리가 4개 생겼죠. 이거를 폴리건으로 놓고 회전을 하면 요렇게
반대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꼭지가 여러 개인 트위스트 꼬다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해주시면 꼭지가 더 길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엔 지그재그. 지그재그는 스펀지밥 같은 애들 만들 수 있는데요.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지그재그. 프리뷰. 이거는 뭐 이제 아시겠죠? 사이즈는 큰 거. 그리고 세그먼트는 개수. 그리고 스무스인지 딱딱한 건지 코너인지 보시면 오케이 해주세요. 수정하고 싶을 때는 어피어런스, 지우고 싶을 때는 fx 쓰레기통, 확정하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요거 노란색 포커앤블로트예요. 반짝하는 모양을 가지고 뭐 반짝이, 햇님 이런 애들 만들고요. 얘는 꽃 모양 이런 걸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얘들도 전부 다 포커앤블로트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배경부터 넣고 이렇게 응용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하늘을 칠해 볼게요. 그라디언트를 넣고 방향을 바꿔줬고요. 그라디언트 툴로 왼쪽 슬라이더에 CMYK로 바꿔서 밝은 하늘색, 오른쪽 슬라이더도 CMYK로 바꿔서 하늘색을 파랗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전체 선택 툴로 언덕을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넣어준 다음에 이걸로 레디얼로 적용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빼주고 연두색을 넣어준 다음에 오른쪽 슬라이더는 초록색을 넣었어요. 자, 그럼 이쪽에도 얘랑 똑같이 넣을 거니까 다시 할게요. 이쪽에도 똑같이 넣어야 되니까요. 아이드로퍼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아이드로퍼 툴은 스포이드,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얘를 콩 눌러주시면 그대로 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겹쳐진 부분의 컬러가 같아서 여기가 똑같아 보여요. 이렇게 살짝 변경을 해줄 건데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해서 살짝만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해제했을 때 이렇게 티가 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배경은 다 넣었고요. 이제 해를 그려볼게요. 얘는 요거네요. 그러면 꼭지가 1, 2, 3, 4, 5, 6, 7 칠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건가 봐요. 자, 다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육각 칠각형을 그렸고요. 컬러는 노란색에서부터 주황색까지 잘 넣어주시고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포커앤블러트 프리뷰 체크하고요.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한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해줬어요. 해를 만들었고요. 구름을 해야 되겠네요. 구름은 단색, 그라디언트 말고 단색으로 바꿔서 색깔 맞추고 동그라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기 지금 비어서 하늘색 보이죠? 이런 거는 메꿔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면 여기도 펜을 이용해서 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만큼이죠?
얘들을 다 잡아주신 다음에 유나잇으로 합칠 거예요. 패스파인더 패널, 컨트롤, 쉬프트, F9, 유나잇 하시면 가운데 이렇게 파란 점이 보인다는 거는 미세하게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번엔 동그라미로 막아볼게요. 하얀 동그라미로 막고 두 개를 중복 선택해서 유나잇. 자, 투명도 조절할게요.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한 70 정도? 네, 됐고요. 하나 더 카피, Alt 눌러서 카피했어요. 배치해 주시면 구름까지 작업했습니다. 이거 이제 끄고요. 자, 그러면 요거 동그란 점선이네요. 펜툴 선택하고 스트로크 컬러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엔터 해서 끊어주셨으면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굵기가 동그라미의 크기였죠. 캡 씌워주시고 대쉬드 라인 체크하고 대쉬는 0 갭은 당연히 지금 여기 다시 붙어요. 왜냐면은 대쉬가 0일 때 개별 수치를 안 썼으니까 갭도 0이죠. 얘보다 큰 수치 한 8 해주시고 조금 더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기 한번 클릭한 다음에 방향키로 통통통통통 눈으로 보면서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꽃만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꽃잎이 5개인데 여기가 쪼개졌죠. 오각형은 아니고요. 별이에요. 끝에가 쪼개지면 별. 이렇게 별을 하나 그리면요. 여기로 오셨을 때 프리뷰 체크하고 올릴수록 끝에가 쪼개져요.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줄이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줄여주시면 되는 꽃이에요. 자, 이거는요. 다각형인데 꼭지가 여러 개. 얘는 별인데 꼭지가 여러 개. 두 개가 비슷하지만 끝에가 쪼개져 있으면 별, 뭉쳐 있으면 다각형이에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폴리건 툴을 막 방향키 올려서 앵커 여러 개 해주신 다음에 자, 단축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컨트롤 쉬프트 2가 있고 Alt 컨트롤 쉬프트 2가 있죠. Alt 컨트롤 쉬프트 2를 누르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썼던 옵션 창 그대로가 떠서 같은 수치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그냥 쉬프트 2만 하게 되면요. 그냥 여기 썼던 수치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차이. 얘는 알아서 전에 썼던 수치 그대로 적용. 얘는 옵션 창이 떠서 수정이 가능한 거. 그래서 Alt 컨트롤 Shift 2를 하면 코인 블로트라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펙트 기능을 옵션 창 띄워서 쓰겠다는 거고 컨트롤 Shift 2는 방금 전에 썼던 이펙트를 다시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기능을 쓰면요. 트윅을 썼다 치면 여기에 트윅이라고 떠요. 그리고 어플라이 트윅이라고 뜹니다. 자, 어쨌든 다각형으로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 사이즈 줄이고 컨트롤 C, 컨트롤 F 사이즈 줄여주시면 꽃 모양 만드실 수 있고요. 얘는 별 꼭지를 여러 개 만드신 다음에 자, Alt 컨트롤 Shift 2 이런 상태가 됩니다. 135 했고요. 오케이. 자, 다시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F Alt Shift로 줄이고 컨트롤 C, 컨트롤 F Alt Shift로 줄이고 해주시면 이렇게 겹쳐진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거 3개는 아직 확정된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잡기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확정. 전부 다 잡은 다음에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 해주시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잡히게 됩니다. 요거 그룹 묶어놓고, 요거 그룹 묶어놓고, 요거 그룹으로 묶어놓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트로 복사 중이에요. 네, 이렇게 놔주시고 이거는 다각형이에요. 오각형을 준비했으면요. Alt Ctrl Shift E 프리뷰 그리고 트랜스퍼런시에서 오퍼시티 살짝 빼신 다음에 복사 여러 개 만들어서 사이즈 줄였으면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해주시고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배치해 주시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언그룹 한 다음에 몇 개만 키워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패턴은 제가 지금 5페이지에다가 맨 뒤에 이렇게 도식화를 넣어놨는데요. 얘들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패턴부터 볼 건데요. 필요한 패널은 스와치 패널이고요. 지금 스와치 패널 이쪽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얘들의 패턴이 들어있어요. 누르면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뒤쪽으로 새로 추가해서 직접 스와치에 등록하는 거 그리고 직접 사용해 보는 거까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요. CS5까지는 스와치만 있으면 돼요. CS6부터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패턴에서 메이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건 좀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스와치에 등록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도트 패턴 하나를 등록해 볼 건데요. 저는 이 색깔 이제 말고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일단 얘를 여기다 끌어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냥 집어넣으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일반 직선형. 가로 벽돌형, 세로 벽돌형 사이 간격 벌림을 해주시려면 투명 박스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브젝트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패턴에서 메이크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떠요. 다시 보지 않기 해주세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우리.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사라지죠? 우리는 이 동그라미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얘의 영역이에요. 지금 이대로 등록하면요. 이런 패턴, 동그라미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타일 타입 보시면요. 그리드를 가로 벽돌형으로 밀어서 가로로 한 단계씩 밀린 대각선 땡땡이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스와치에 아까 제가 투명 박스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해야 이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조금 이따 설명하는 거 들으면 또 아실 테니까 일단 우리는 그냥 등록하면 반듯한 일자 땡땡이가 되고 여기서 타입을 바꾸면 가로로 밀린 땡땡이가 되고 이걸 누르면 세로로 밀린 땡땡이가 되고 육각형으로 다닥다닥 붙여서도 사용해 줄 수 있고 세로로 육각형을 돌릴 수도 있구나. 여기서 고르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4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사각형 박스 보이시죠? 얘는 이 간격이에요. 동그라미의 간격을 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박스가 동그라미 하나의 영역. 지금 여기 떨어진 간격이랑 여기 떨어진 간격이 일정해요.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하얀 영역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하얀색 영역을 얼만큼 벌리고 싶느냐는요. 2분의 1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 번 여기서 사용될 거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걸로 간격을 벌려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틀어서 사용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미리 보기예요. 큰 의미 없어요. 하나만 보고 싶다. 뭐 5개 보고 싶다. 근데 보통 5개 정도로 미리 보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이걸 빼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세로는 붙고 가로는 떨어진 이런 패턴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붙여놔야지. 그리고 다시 얘를 누르시면요. 원래대로 탕 붙은 애들로 돌아와요. 뗀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를 체크하게 되면 이 박스 영역 바깥쪽으로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얘를 빼놓고 맞춰주시고 고정을 해야 되죠. 이거는 도형이 겹쳐졌을 때 순서를 보는 건데요. 박스가 좁을 때 이렇게 어디를 올라오게 할 건지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급 과정 가셔야 저렇게 사용하는 법 컬러 바꿔가면서 있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거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여기 타입이랑 박스 조절하는 거 얘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체크 표시 팡 눌러주시면요. 이제 스와치 패널 맨 끝에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사용해야 되죠. 이런 거 하나를 그려본 다음에 우리 스와치에서 이렇게 고르면 색깔 넣을 수 있죠.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경이 투명해요. 왜냐면 우리 흰 바탕 안 깔고 어디 갔지? 이거 하나만 등록했죠. 만약에 나 여기 흰 바탕을 좀 깔고 싶다 그러면 이 뒤쪽에다가 흰 패턴까지 흰색 배경까지 넣어주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투명하게 넣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정리하고 싶을 때 저 지금 여기로 이렇게 조그맣게 반절씩 잘린 동그라미가 생겼는데 이거 없이 깔끔하게 좀 하고 싶은데 같이 조절이 되죠.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여기 스케일 툴 잠깐 볼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 밑에요.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지금 제가 그린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트랜스폼 패턴,
패턴도 같이 조절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패턴은 조절 안 할 거예요. 놓고 오브젝트만 조절할 거예요. 오케이 두시면요. 패턴은 그대로 있고 오브젝트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움직일 때마다 패턴은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얘를 먼저 맞춰요. 일단 이렇게 맞춘 다음에 다시 스케일 툴에서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OK를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퀴즈 내야겠다. 이거 퀴즈 낼게요. 잘 체크 한번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를 4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해봤던 기능이죠. 자, 그러면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로 스트라이프 이런 거 만드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 문제. 필 컬러가 패턴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스트라이프를 만들어야 하는데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요. 패턴은 패턴으로 등록이 안 돼요. 이런 창 뜨는 친구들. 패턴은 다시 패턴으로 만드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등록 안 되니까 꼭 일반 컬러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스트라이프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가느다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나만 더 할까요? 이렇게 자, 이런 스트라이프도 있겠죠? 얘는 1단이니까 이걸로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 패턴, 메이크 이런 스트라이프를 만든 거예요. 물론 얘를 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로로 밀면 어차피 가로 스트라이프라 변화가 없어요. 세로로 밀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육각형으로 밀면 간격들이 조절되겠죠? 파란색, 노란색의 간격. 세로로 밀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만들고요. 던 해주시면요. 여기 제일 끝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각형 하나 더 카피를 한 다음에 얘를 이걸로 적용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름 같죠? 파란색, 노란색, 그레이 네,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세로로 만들고 싶으시면 얘를 세로로 돌리는 거예요. 색을 또 바꿔볼까요? 그리고 오브젝트, 패턴, 메이크. 그럼 이런 세로 스트라이프가 됩니다. 하나씩 마찬가지로 눌러보시면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까랑 같아요. 네, 이런 스트라이프 만들어서 던 해주시면 여기 또 세로로 등록이 됐죠? 그러면 또 얘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눌러보면서 봤죠. 그럼 이제 좀 응용 패턴으로 와볼게요. 제가 CS6 이하, CS5까지는 이 기능이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이전엔 패턴을 등록을 했나요? 무조건 스와치를 활용을 했어요. 별 모양 패턴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요, 그냥 끌어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생겼죠? 볼까요? 얘를 적용. 자, 그러면
투명한 별만 등록이 된 거예요. 이거 잘라주시려면 패턴은 안 바꾸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체크해 두시고 늘려놓으면 되죠. 얘랑 사이즈 맞게. 물론 별은 좀 찌그러지겠지만.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 넣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얘 같은 애들은 어떻게 만드나요? 자, 투명 박스예요. 투명 박스. 이거 만들고 싶으면요. 얘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잘려있는 네모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요. 이 투명 박스가 있고 바깥쪽으로는 등록되지 않아요. 딱 이 삼각형 영역만 등록을 할게요가 돼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된다 치면 박스만 패턴이죠. 지금 이 안쪽 박스 보이시죠? 겹쳐지는 거. 얘는요. 얘랑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치로 등록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한 가지 색으로 만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일 경우에는요. 스와치에다 집어넣는 방법 알고 계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아셔야 이런 것들로도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다 까먹고 그럼 도대체 투명 박스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얘만 등록이 된 거죠. 별 꼬다리 잘리고 꼬다리 잘리고 꼬다리 잘리고 이 위에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별 툴을요. 이용해서 별을 하나 그리고요. 사각형을요. 센터에서부터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정사각형 잡았어요. 굳이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 정사각형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사각형으로 그려주셨으면요. 지금 센터 정확히 일치하죠. 혹시나 싶으시면 우리 온라인 배웠으니까 Shift F7 하셔서 세로 정렬, 가로 정렬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를 다 잡고요. 세로축, 가로축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투명 박스. 박스는 항상 맨 뒤로 가셔야 돼요. 자,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샌드 투 백, 컨트롤 쉬프트, 닫는 대괄호. 여는 대괄호죠. 여는 대괄호. 뿅. 뒤로 갔어요. 별에 깔려서 이제 안 보이죠. 그런데 투명해야 돼요. 지금 색을 빼세요. 이거 처음부터 뺀 다음에 작업하면요. 뒤로 보내게 해놓고 미심쩍어요. 뒤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저는 색을 넣어 본 다음에 마지막에 빼요. 그리고 나서요. 다 드래그해서 잡고요. 스와치 빼놓을게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럼 별 잘린 거 보이시죠? 얘랑 다르죠? 그럼 이제 선택 해제하고 보자. 여기다 놓고 뿅. 스트로크에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 안 바뀌어요. 스트로크에 바꾸고 얘는 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놓는 게 비교하기 더 좋겠네요. 똑같은 별인데 얘는 꼬다리들이 잘린 거 보이시죠? 투명 박스만큼만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영역만 패턴으로 만들 줄 알게 되면요.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색깔이 다 다르게 만드는데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투명 박스를 직사각이 되네요. 얘의 센터, 정확히 4분의 1 조각이 되어야 여기가 각각 붙으면서 동그라미 하나가 되겠죠. 이거 하나가. 이거 4분의 1 조각, 여기가 일로 올 거고요. 요게 여기로 올 거고요. 요것이 여기로 오겠죠. 자, 조각 한번 제가 나눠 볼게요. 이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이거가 되면서 얘는 동그라미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보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자,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렸어요. 전체 선택 툴로 Alt, Shift에서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 탁 표시되게 예쁘게 그렸고요. 다시 이렇게 반듯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이번에는 Alt만 가지고 스마트 가이드 도움을 받아서 확대해서 보세요. 딱 붙여야 돼요. 얘는 Shift로 안 붙어요. 스마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딱 붙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색깔 제가 다르게 해볼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렇게. 이 동그라미 빨간색 두 개는 사각형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박스를 그리죠, 이제. 왼쪽 상단원의 센터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원의 센터까지 이렇게 맨 뒤로 보내고 색깔을 빼고. 자, 그러면요. 벌써부터 이상해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거 4개가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 모였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다 조각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항상 지켜주셔야 되는 게 이거랑 두 개는 같은 색이어야 되고요. 이거 4개도 같은 색이어야 돼요. 얘랑 얘는 안 잘렸기 때문에 원 밖으로 안 삐져나갔기 때문에 다른 색이어도 돼요. 얘도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저 총 4개의 색을 사용했죠? 검정색, 진한 회색, 밝은 회색, 더 밝은 회색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카피해서 여기다 볼까?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 온전하게 동그라미가 다 붙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패턴으로 생기게 됩니다. 색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주시면 이렇게 쪼개진 거 나오고요. 이 네모가 반복되는 거예요. 개념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색이 다르면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또 얘가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떼볼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4개의 색깔을 하나로 맞춰주세요. 여기 4개의 가장자리 귀퉁이 컬러 같아야 되고요. 여기 센터 위아래 컬러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오브젝트만 체크하고 뭐 패턴이랑 오브젝트 같이 체크하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설명드렸고요. 자, 체크 패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체크 패턴 하고요. 요거까지 하고 제가 이거는 다음 주로 넘겨 놓을게요. 오늘 너무 많은 기능을 나가면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나가면서 패턴 기능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회전 기능이랑 뭐 이런 거 다 같이 응용 예제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체크 패턴. 체크 패턴은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나 배경색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또 그리는 거예요. 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 2개죠. 이거를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길이 다 똑같이 맞았죠? 얘랑 얘를 트랜스퍼런시 패널에 가셔서요. 오퍼시티를 살짝 줄이는 거예요. 여기 격자가 보이게. 색이 잘 안 보이면 컬러를 조금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그냥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얘를 스와치에 드래그.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체크 패턴, 식탁보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한 면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패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식화 나중에 그리시면요. 이렇게 색깔 면을 채워 놓고요. 우리 그 펜툴 모델 일러스트 할 때 색깔 넣었죠. 그렇게 색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부분 선택 툴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요. 너무 크잖아요. 그럼 스케일 툴을 가지고 오브젝트는 안 줄이겠다. 왜냐면 소매가 작아지니까. 안 줄이고 패턴만 줄이겠다 하고 프리뷰 체크해놓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것까지 나가면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주로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얘까지 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패턴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예제예요. 요거 응용 예제, 스트라이프와 꽃무늬를 응용한 거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이런 스트라이프가 되겠죠? 패턴은 패턴으로 등록 안 되니까 이렇게 단색 바꿔놓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해놓고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로 해서 저는 이렇게 가운데에 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꽃 모양 그려야 되는데 이펙트 썼네요. 이거는 1, 2, 3, 4, 5 오각형, 육각형으로 그렸어요. 폴리건 툴로 여기 센터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포커 앤 브로트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확정 지어야 되니까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했고 그라디언트 들어갔네요. 그라디언트에서 밝은 회색에서 흰색까지인데
뭐 굳이 저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렇게 넣고 이거를 좀 밀어서 흰색 영역을 넓힐게요. 자,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를 두 개를 겹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겹친 것만 남거나 아니면 디바이드 언그룹해서 쪼개주셔도 되죠. 그럼 이거를 단색으로 바꾸고 흰색에서 트랜스퍼런시에서 오퍼시티 낮춰주고 회전 툴을 이용해서 살짝 떨어진 지점을 30도로 30도? 45도? 45도였나봐요. 45도로 할까요? 45도로 카피를 해서 떼떼떼 돌린 다음에 이것만 그룹으로 묶어서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쉬프트 누르고 배치하고 얘는 그룹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잡히죠? 반사 툴 쓸게요. 센터점이 잘 안 잡혀요. 이펙트로 잡은 애들은 이렇게 가운데 X 표시가 없는데 잠깐 밀어놓으면 여기에는 있죠. 이걸 기준으로 반사시킬게요. 얘를 선택하고 반사 툴 선택하고 Alt 눌러서 센터를 찍으면 그쵸? 버티칼로 카피하면 이쪽 왔고요. 두 개 한 번에 잡아서 다시 반사 툴로 Alt 눌러서 센터 찍고 호리젠틀로 카피해 주시면 되고 얘랑 얘는요 이것까지 이렇게 표시돼요. 트랜스퍼런시에 이것까지 그룹으로 묶어 놓을게요. 그럼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죠.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꽃이 지금 뒤로 갔어요. 그룹으로 묶으면서 얘가 더 앞으로 올라온 거예요. 순서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세 개를 다 잡아요. 1번, 2번, 3번 세 개 다 잡고 온라인에서 이거 정렬, 이거 정렬. 그러면 만들어졌죠. 자, 얘를 패턴 등록하고 얘는 지우고 이거를 그대로 스와치 패널에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됐죠. 써볼게요. 짠! 네, 요런 옛날 식탁보 같아. 옛날에 우리 엄마 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 댁에 막 이렇게 길게 막 늘어져 있었겠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아, 이거 좀 전에 늘렸던 거 이것도 저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스케일 툴에서 패턴 빼고 오케이 해놓으면 이게 체크돼 있네요. 얘는 100이고 오케이 해놓으면 이렇게 쭉 늘어진 스트라이프, 세로 스트라이프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응용 패턴은 제가 다음 주로 넘겨둔다고 했죠. 일단 저장 좀 할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4주차 내 거. 네, 여기 해놓고 이거 여러분들 버전에 맞춰서 저장하세요. 저는 그냥 CC로 할게요. 오케이 해두고요. 4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패턴 응용 예제는 5주차에서 이제 먼저 나가고 5주차 파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간단한 퀴즈를 또 제출을 할 거예요. 전부 퀴즈 게시판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